제56조 정부는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정부는 특정 기간, 보통 회계 연도의 예상 수입과 지출의 계율을 나타내는 예산을 만들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상황이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지형의 변화는 때때로 예산에 대한 조정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정이 필요할 때 정부는 추가 예산이라고 불리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개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입니다. 하나, 예산의 기초. 정부의 예산은 본질적으로 특정 기간 보통 회계연도 동안의 예상 수입의 세금, 수수료, 보조금과 계획된 지출의 공공 서비스, 인프라 프로젝트, 두채 상환을 계략적으로 나타내는 재정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일반적으로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정부가 준비하고 승인합니다. 둘, 추가 경정 예산안. 추가 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가 회계연도 중에 편성할 수 있는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서 재정 상황의 변화나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돌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 필요성.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경기 변동, 자연재해, 비상사태, 정부의 우선순위 변화 또는 재정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대지진 이후 재난구호를 위해 더 많은 자금을 배정하거나 지출과 세입 전망을 조정하여 경기 침체에 대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넷, 승인 절차. 추가 경정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국가의 법률 또는 헌법에 그 윤곽이 드러날 수 있으며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여 입법기관 예를 들어 국회 등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법기관은 제한된 변경안을 검토, 토론하고 수정 또는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투명성과 책임성. 정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서는 추가 경정 예산안의 편성과 승인이 중요하며 예산에 대한 변화가 민주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입법부와 국민의 감독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섯, 영향. 추경은 재정 적자 또는 흑자, 정부 부채, 중요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등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계획을 역동적이고 종종 예측할 수 없는 거버넌스와 경제의 성격에 맞게 조정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위 법률은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 조항으로 보이며 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예산이 변경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하나, 세출 예산. 세출 예산은 정부의 각종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에 대한 계획적인 지출을 정리한 예산의 일부를 의미하며 이 예산은 정부가 여러 부문, 부서, 사업에 얼마나 많은 돈을 할당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둘, 국회. 국회는 일반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정부의 입법부로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법률을 제정하며 정부의 재정을 포함한 조치를 감독하는 것이 주된 역할은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법률을 제정하며 정부의 재정을 포함한 조치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셋, 정부.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정부의 행정부를 대표합니다. 정부는 정책을 제안하고 시행하며 공공자원을 관리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넷, 핵심 금지. 제57조의 핵심은 정부의 동의 없이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세출 예산안에서 지출액을 일방적으로 늘리거나 완전히 새로운 예산 항목을 도입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 지출 증가. 이것은 정부가 이미 예산안을 준비해서 제출했다면 국회가 독립적으로 정부가 처음에 요구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특정 프로그램이나 부서에 할당하기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신규 항목 추가. 국회는 또한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정부의 최초 제안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 항목이나 사업을 전면적으로 새로 도입할 수 없으며, 이 조항은 집행부 내에서 예산 과정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섯, 견제와 균형. 이 법은 삼권 분립의 원칙과 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반영한 것으로 국회가 예산을 심사하고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만 정부의 정책 집행 능력을 훼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섯, 정부 동의. 정부의 동의 요건은 세출 예산의 변경 또는 추가에 대하여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협의하고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협상 과정은 예산의 급격하고 자의적인 변경을 방지하고 협력과 공감대 형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 투명성과 책무성. 궁극적으로 이 법 조항은 예산 과정의 투명성과 책무성에 기여합니다. 이는 정부가 제안한 예산에 대한 변경이 수기적이고 협력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며, 여기서 정부의 각 부처는 공적 자금의 배분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하나, 국채. 국채는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정부가 나중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약속으로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파는 일종의 차입입니다. 정부는 종종 채권을 각종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예산 적자 해결 또는 재정적 의무 관리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둘, 국가가 부담하는 계약. 이 문구는 국가 정부가 재정적 책임을 지는 계약 또는 협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인프라 프로젝트, 공공 서비스, 재화 또는 서비스의 조달 또는 국가의 자금 지원이 필요한 기타 재정적 약속과 같은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셋, 국회의 의결. 법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거나 정기 예산의 일부가 아닌 국가가 자금을 조달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의결사항. 여기서 의결사항은 국회가 의결 또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는 공식적인 결정 또는 의결로서 정부가 발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입법기관의 동의와 권한을 의미합니다. 넷, 목적 및 중요성. 이 법적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목적을 달성합니다. 가, 입법 감독. 국채를 통한 차입이나 계약을 통한 국비 집행 등 주요 재정 결정이 입법부 국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견제와 균형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나, 투명성.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러한 재정확약이 선출된 대표자의 지식과 동의하에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개방적이고 책임감 있는 거버넌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하, 재정적 책임. 이런 결정에 국회를 참여시킴으로써 법은 정부의 재정적 조치가 재정 정책 및 전반적인 예산 우선순위와 일치하도록 보장하고, 잠재적으로 무모하거나 지속 불가능한 재정적 약속을 방지합니다. 다섯, 법적 체계의 준수. 이 법은 또한 금융에 있어서 법적 절차와 체계의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를 대신하여 채권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금융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정부가 확립된 법적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섯,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국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승인 기준은 관할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 절차의 진행에 법적, 정치적 맥락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하나, 조세범주. 정부가 개인, 기업 또는 다른 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의 다양한 유형 또는 분류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조세범주에는 소득세, 판매세, 재산세, 법인세, 소비세 및 기타 다양한 세목이 포함됩니다. 각 세목은 특정 규칙, 규정 및 목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둘,
세율. 세율은 다양한 형태의 소득, 거래 또는 재산에 대해 세금이 평가되는 비율 또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지정할 수 있고, 판매세율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추가되는 세금을 결정합니다. 셋.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이 문구는 과세 대상과 세율의 설정과 수정은 반드시 형식적인 입법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는 전형적으로 입법기관이나 의회 등이 과세 대상을 규정하고 규제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넷. 주요 원칙 및 시사점. 하. 법적 권한. 법률은 조세 정책과 규정의 권위적 원천으로서 과세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적법한 입법 과정을 거쳐 확정된 법률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견제와 균형. 조세의 범주와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체계는 견제와 균형의 체계를 보장하고, 선출된 대표자는 조세 정책에 대한 토론, 수정, 승인의 권한을 가짐으로써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한 과세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 투명성. 조세제도의 투명성을 촉진하는 요건으로 조세법은 일반적으로 공정문서이며, 국민과 기업은 조세가 어떻게 산정되고 적용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라. 예측 가능성. 법령에 의해 세목과 세율이 결정되는 것은 조세체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며, 개인과 기업의 재무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빈번하고 급격한 조세 정책의 변경을 방지합니다. 마. 책무성. 국회의원들은 유권자들에게 그들이 만든 세금 정책과 그들이 정한 세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시민들이 세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선거와 다른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법적 틀. 국가의 법적, 정치적 틀에 따라 구체적인 세목과 세율의 결정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데, 입법기관은 세법의 통과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세입법의 발의를 위한 행정부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제59조는 조세 범주와 세율은 반드시 입법부의 입법부를 수반하는 형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 확정되고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과세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제60조. 하나. 국회는 상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 상황의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둘.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0조 제1항. 하나. 동의가 필요한 조약. 이 조항은 국회는 특정 유형의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동의할 권리가 있으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가. 상호 원조 또는 안보 조약. 이것들은 상호 방위 또는 안보를 목표로 하는 국가들 사이의 협정들입니다. 그것들은 종종 무력 공격 또는 안보에 대한 다른 위협이 발생할 때 서로를 돕겠다는 약속을 포함합니다. 나. 중요 국제기구에 관한 조약. 국제 업무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제기구 또는 기관의 참가에 관한 조약을 말합니다. 하. 우호무역 조약. 국가 간 경제관계와 협력을 촉진하는 무역협정입니다. 주권 제약에 관한 조약. 특정한 이익이나 의무에 대한 대가로 국가의 주권이나 권리에 대한 제한을 수반할 수 있는 조약입니다. 라. 조약 강화. 이 범주는 국가 간의 외교적, 경제적 또는 정치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협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 재정적 부담이 큰 조약 또는 입법사항.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이 큰 조약 또는 입법사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60조 제2항. 둘. 전쟁선언 및 군사배치. 대한민국 내의 전쟁, 군사배치 및 영토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와 책임을
국회에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 선전포고권. 국회는 선전포고의 권한을 가지며 이는 대한민국이 전쟁이나 무력 충돌을 일으키기 전에 반드시 입법기관이 선전포고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 국군 배치. 국회는 대한민국 국군의 외국에 대한 배치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경을 넘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입법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보장합니다. 다. 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경계에 관한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한 국회의 역할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셋. 주요 사항 및 시사점. 가. 제60조는 정부 내부의 견제와 균형 체계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서 중대한 국제협정, 선전포고, 군사 배치는 정부의 입법부의 승인과 감독을 받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나. 이 조항들은 국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이 외교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 통치와 책임의 원칙을 지지합니다. 다. 구체적인 조약 유형과 군사 행동에 대해 입법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이 법은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일방적이거나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